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화려하게 단풍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육이 단풍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다육이를 처음 키웠을 때 다육이 단풍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왜 우리 집의 환경에서는 단풍이 들지 않고 왜 초록빛, 왜 배추같이 이렇게 싱그러움만 보여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다육이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가장 기본은, 이 다육이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은 기온차입니다. 기온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를 많이 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방법들이 뭐냐면,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베란다 문을 열어두고 키웁니다. 아무래도 낮 시간에는 따뜻해지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 이 온도차가 많이 날수록 다육이 얼굴은 더 물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장 화려하게 물이 드는 건데요. 겨울에 더 화려하게 물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스프레이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는 아이들 월동을 할 때, 베란다로 들일 때 저녁에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찬물로 다육이 얼굴에 이제 뿌려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안 뿌려졌을 때보다 더 화려하게 이렇게 물이 듭니다. 다 이제 깨순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스프레이에 물이 닿은 부분이 빨갛게 이렇게 검게 이렇게 깨순이가 되는 게 아니라 빨갛게 깨순이가 될 수 있다라는 부작용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이 스프레이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제가 뿌려봤을 때 확실히 물듦이 더 화려하다는 것은 확실한 듯 합니다. 이렇듯 가을에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는 확실히 기온차를 많이 내주는 게 다육이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환경에 맞게 이게 기온차를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로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분을 크게 쓰면 안 됩니다. 이 대품 화분에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절대 물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이 든다 그래도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애들보다 한두 배는 덜 물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베란다 거리대를 통해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때 왜 더 화려하냐면, 작은 분에 있을 때 이 작은 분의 뿌리가 가득 차게 되고, 이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 이 다육이는 더 예쁘게 단풍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다육이는 괴롭혀야 됩니다. 괴롭혀야지만 예쁘게 물이 드는 참 비운의 이런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다른 식물 같은 경우는 초록빛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화려해야지만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는 참 아이러니한 식물인데요. 다육이는 괴롭혀야 됩니다. 괴롭혀야 되는 건 어떻게 하냐면, 뿌리를 자주 손을 보면 성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게 자라는데 고운 얼굴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본다 그래도 한 2년 이상 나이를 먹어야지만 그제서야 이 얼굴에 알록달록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셨다가, 화분 사이즈를, 그러니까 식물 사이즈가 크다 그래서 큰 화분에 심어주면 절대 빠르게 단풍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화분에 심었을 때 더 예쁜 모습을 본다. 식물 크기보다는 작은 화분에 심어줘야 더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쁘게 물을 들기 위해서는 다육이는 자주 분갈이를 해주면 이 성장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서 묵은 다육이를 구입하신 분들은 그런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웬만하면 거진 다 싱그러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싶다면 처음에는 분갈이를 1년 단위로 해주는 게 이 아이들을 예쁘게 볼 수 있는 팁이기도 합니다. 한번 예쁜 모습을 봤다면 그 다음부터는 6개월 단위로 해서 자주 분갈이를 해줌으로써 이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화려한 색으로 이렇게 옷을 바꿔 입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육이가 화려해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화려한 모습을 봤다면 그 다음에는 뿌리를 어느 정도 손질을 해서 성장,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를 이렇게 순환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1년은 봤다면 1년은 좀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순환적인 방법으로 해서 다육이를 키워야지 다육이를 오랫동안 키울 수 있습니다. 1년 계속 쭉 예쁜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육이를 괴롭히면 결국은 내 분신과 같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아주 안타까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지금 영상에 지금 보이는 이 라우린제 같은 경우는 오래된, 딱 봐도 얘는 오래된 닭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을 분갈이 안 해주다가 이번에 분갈이를 해줬기 때문에 약간 색이 옅어졌는데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분갈이 안 해주면 완전 핑크빛 홍라우린제가 됩니다. 정말 아름답게 변하는데요. 이런 모습이 좋습니다. 예쁘긴 하지만 건강상에는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건강을 찾아주는 그런 키우는 관리로 들어가야지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이 뭘로 라우린제나요? 라우린제 보시면 잎 중간에 이렇게 하엽이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 부분을 손대는데 그 뿌리 부분에 이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화엽이 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은 게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놔둬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방법에 대한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끝으로 마지막 분갈이를 할 때 상토 성분을 많이 넣으면 절대 고운 얼굴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마사 성분, 거름 성분이 없었을 때, 영양분이 덜할 때 이 아이들이 화려해집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너무 이 성장 위주의 분갈이 흙을 조제를 하면 예쁜 모습은 보기 힘들고 단 이게 건강하고 싱그러운 모습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육이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오래 키울수록 화려한 옷은 더 자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묵은 다육이들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꾸준히 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다육이의 화려한 모습에 너무 좋아하지는 마시고요. 건강한 다육이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